2022-23 시즌 뉴저지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좋은 정규 시즌을 보냅니다. 물론 2라운드에서 탈락은 했지만 그들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이 아닌 미래가 더 밝아 보이는 팀이었죠. 전체 1라운드 픽으로 데빌스에 합류한 잭 휴즈가 마침내 포텐이 터지면서 무려 99포인트를 기록, 팀의 주장이자 차세대 리그 탑 레벨의 수비형 센터로 각광받는 니코 히쇼도 건재했습니다. 23년에 팀의 골문을 지켰던 바네첵 선수의 활약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52경기에 나와서 33승을 챙겼죠. 사실 팀은 2023년 시즌이 끝나고 골리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뉴저지는 단순히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었고, 바네첵 선수의 반짝 활약에 기대하기보다는 확실한 엘리트 레벨 골리를 영입하려 했고요. 당시 FA가 1년 남아있던 위니펙의 헬라벅 골리를 영입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가 성사되지는 못했죠. 2023년 뉴저지는 몇몇 핵심 선수들이 FA로 팀을 떠납니다. 팀의 매우 다이나믹하고 공격적인 하키에 큰 역할을 해주던 수비수 시발슨 선수와 그레이브스 선수가 각각 콜럼버스와 피츠버그로 이적을 하죠. 뉴저지가 이 둘을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팜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건 수비수 루크 휴즈와 네미치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 모두 1라운드 드래프트 픽으로 들어와 분명 향후 팀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어린 수비수라고 평가받고 있었죠. 23-24 시즌 개막 전 프리시즌에서 데빌스는 6경기를 모두 이기며 팬들은 이 모든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데빌스는 디비전 8개 팀 중 7위에 머물며 어쩌면 기대감 대비 최악의 성적을 거둔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에서 말한 두 선수가 빠진 수비에 있었습니다. 루크 휴즈와 네미치 두 선수 모두 신인치고는 준수한 성적을 치렀습니다. 특히 루크 휴즈 선수는 신인왕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사실상 뉴저지가 긴 미래를 보고 기대하고 있는 핵심 수비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공격형 수비수에 가깝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그들은 신인이라는 점이죠. NHL에 데뷔하는 아무리 초유망주라고 해도 처음에는 적응을 힘들어합니다. 당장 위에서 말한 잭 휴즈 선수, 전체 1번 픽으로 뽑혔던 뉴욕 레인저스의 라프리니에르 같은 선수들도 첫 한두 시즌은 팬들이 실망감을 느낄 정도로 임팩트가 적었습니다. 그해 최고의 유망주도 빅리그에 데뷔해서 적응하는 데는 2년에서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인들이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비입니다. 주니어 시절에 마주쳤던 사이즈와 스피드가 아닌 거구의 그리고 강한 피지컬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대를 막는 것은 단번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죠. 공격은 사실 엄청난 스킬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수비는 단순히 본인 혼자가 아닌 우리 팀 전체를 읽어야 하는 훌륭한 수비 비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비를 잘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먼저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안 주면 됩니다. 상대에게 샷 날릴 기회를 애초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설령 공격을 허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위험지역 밖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힘으로 상대를 눌러버려서 공격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통하지 않았다면 결국 상대가 샷을 날린다면 많은 블락샷으로 골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데빌스는 위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이 두 명의 신인 수비수에게 리그에 적응하기도 전에 데뷔 첫 해부터 너무 큰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 찬스를 너무 많이 허용했고 두 선수 모두 피지컬 플레이를 보여주는 타입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 데빌스는 수비존에서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던 부분을 영상으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으니까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팀의 넘버원 수비수 역할을 해주는 더기 해밀턴 선수가 부상으로 단 20경기 만에 시즌 아웃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해밀턴 선수 역시 공격력이 좋은 수비수입니다만 이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신인 수비수들이 블루라인을 리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비에 구멍이 생기자 전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네첵 선수마저 망가지면서 골리 포지션마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즉 오프시즌에 팀 프런트에서 엘리트 골리를 영입하려고 했던
생각했던 그 이유가 결국 이런 결과로 나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여름 뉴저지는 다시 한번 수비진을 가다듬습니다. FA 시장에서 2명의 수비수를 영입하는데요. 바로 브렛 패시와 브랜든 딜런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는 스타일, 특히나 딜런 선수는 리그에서 가장 강한 피지컬 플레이를 구사하는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이 2명의 영입은 누가 봐도 명확한 이유가 보이는 지난 시즌 부족했던 바로 그 부분을 채우려는 의도가 분명한 영입입니다. 거기에 뉴저지는 그렇게 찾고 찾던 넘버원 골리를 트레이드로 영입합니다. 캘거리에서 제이콥 막스트롬 선수를 영입하는데요. 한때 베지너 후보까지 거론되었던 급이 되는 골리, 2년 전 급격하게 망가지면서 캘거리에서 걱정이 되었으나 지난 시즌 보기 좋게 리바운딩하며 본인의 가치를 증명했고, 그는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저지로의 트레이드를 허락합니다. 그 역시 뉴저지에서의 미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뉴저지는 작년의 실수를 새롭게 만회하려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1년 뒤 아이스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